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92세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말이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 통장에 20억이 있는데 왜 한 번도 써보지 못했을까? 평생 아껴만 살다간 한 인생의 마지막 후회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9가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특히 마지막 9번째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버텨온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려움의 저축통. 김철수 씨, 올해 65세. 서울 목동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은퇴한 그는 평생 모은 돈이 15억 원이 넘습니다. 아들 둘 다 잘 키워놓았고 집도 다 마련해줬죠. 이제 부부가 쓸 돈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여보, 일본 온천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자고 제안할 때마다 김철수 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나중에 병원비 들어가면 어쩔 건데? 5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이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절약 강박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김철수 씨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평생 모은 돈을 보며 이게 다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돈의 진짜 의미. 그런데 작년 김철수 씨에게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박영수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박 씨는 김철수 씨보다 돈도 더 많았고 더 절약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장례식장에서 박 씨의 아들이 한 말이 김철수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한 번이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결국 우리만 물려받게 됐네요.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돈은 미래의 불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다음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본 온천 여행 예약해. 아니, 유럽도 한번 가보자. 두 번째 이야기, 의미 없는 소비의 늪. 반대편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순자 씨, 62세.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죠. 그런데 이순자 씨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홈쇼핑 중독이었죠. 매일 밤 홈쇼핑을 보며 한정특가,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현혹돼 이것저것 주문하기 일쑤였습니다. 옷장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고 화장대에는 한 번만 써본 화장품들이 넘쳐났습니다. 1년에 홈쇼핑으로만 3천만 원 넘게 쓰고 있었죠.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 중에 진짜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준 게 뭐예요? 이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것도 진짜 기쁨을 주지 못했거든요. 단지 샀다는 순간의 흥분만 있었을 뿐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짜 필요해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혹은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사는 건가요? 세 번째 이야기, 시간과 돈의 교환 딜레마. 대구에서 30년간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해온 정명호 씨, 올해 59세. 내년이면 정년퇴임인데 아직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사실 정명호 씨는 이미 충분히 모았습니다. 아파트 몇 채에 예금도 넉넉하죠. 연금도 나올 예정이고요. 그런데 왜 아직도 학원에서 과외까지 하며 돈을 벌고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정명호 씨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직 할만해. 그리고 돈은 많을수록 좋잖아.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놀아줄 거예요? 친구 할아버지들은 다 같이 놀아준다는데. 그 순간 정명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손자와의 시간, 아내와의 대화, 오랫동안 미뤄온 취미 생활들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단지 바쁘기만 한 일인가요? 네 번째 이야기, 미루어진 꿈들. 서울 종로구에 사는 박미경 씨 부부, 올해 각각 64세와 62세. 결혼 35주년을 맞은 이들에게는 30년 넘게 품어온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캠핑카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것이었죠. 은퇴하면 꼭 해보자고 약속했던 그 꿈.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자꾸 핑계가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가 좋아지면, 아이들이 더 안정되면. 그러던 어느 날 박미경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뇨가 악화되어 앞으로 장시간 여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죠. 그날 밤 부부는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허무했는지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반전을 맞습니다. 다음 날 박미경 씨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자. 6개월 후 작은 캠핑카 한 대를 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획이 다 세워지지 않아도 일단 시작한 것이죠. 첫 여행지는 강원도 평창. 비가 와서 텐트도 젖고 길도 헷갈렸지만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여러분도 미루고 있는 꿈이 있나요? 언제까지 나중이라고 말할 건가요? 다섯 번째 이야기, 건강이라는 자산. 인천에 사는 김영식 씨, 67세. 평생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병원 갈 일 없어가 그의 말버릇이었죠. 하지만 작년 회사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꽤 진행됐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야 합니다. 김영식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야? 약도 제대로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식단 조절도 안 했죠. 6개월 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당이 500까지 올라간 것이었죠.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낸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돈도, 그 어떤 계획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퇴원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걷고 금연하고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죠. 3개월 만에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0억이 있어도 매일 아프면 의미 없어요. 차라리 2억만 있어도 건강하게 사는 게 낫죠.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나중에 챙기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이야기,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울산에 사는 정혜순 씨, 61세.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창피해할까, 나이에 걸맞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지. 그런데 작년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면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는 영상을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이었지만 평생 예술은 배고픈 일이라는 말에 억눌러왔던 꿈이었죠. 60이 넘어서 그림을 배운다고? 주변 사람들은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정혜순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한 것이죠. 첫 수업날 수강생들은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모두들 늦었지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은 대부분 자신의 착각이라는 것을. 6개월 후 정혜순 씨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에서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였죠. 개인전을 보러 온 한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멋있는 분이었구나.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 이야기, 부정성의 늪에서 벗어나기. 광주에 사는 최병철 씨, 66세.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뉴스만 봤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밤 뉴스까지 인터넷 기사들까지 훑어보며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매일 확인했죠.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어졌어. 이게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가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너무 부정적이야. 예전에 봤던 내가 어디 갔냐? 그제야 최병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부정성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하루 종일 나쁜 소식만 찾아보며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는 뉴스 시청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좋은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정보들로 채워지고 있나요? 희망적인 것들인가요? 아니면 절망적인 것들인가요? 8번째 이야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대전에 사는 이정우 씨, 68세. 평생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온갖 투자를 다 해봤죠. 돈이 돈을 버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만 매몰되었다는 것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식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종일 경제 뉴스만 보고 친구들과 만나서도 투자 이야기뿐이었죠. 아내가 여행 한번 가자고 하면 지금 시장이 불안한데 어떻게 돈을 쓰냐고 했습니다. 손자 생일 선물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며 미뤘죠. 그런데 작년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정우 씨보다 돈도 적고 투자 실력도 별로였지만 가족들과의 추억은 훨씬 많았던 사람이었죠. 장례식에서 그 친구의 아들이 한 말이 이정우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돈은 많이 안 남기셨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날부터 이정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위해 사는가? 돈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제 그는 투자를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삶의 전부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죠. 여러분은 지금 돈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돈의 노예인가요? 시간의 한계성.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0년간 상담하며 만난 모든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영숙 씨, 71세.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70세가 뭐 대수냐, 요즘 70이 예전 50이라더니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작년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현실이 무너져 내렸죠. 함께 하고 싶었던 일들, 가고 싶었던 곳들, 나누고 싶었던 대화들, 모든 것이 시간과의 경주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한영숙 씨는 이제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죠. 만약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뭘 하시겠어요? 제가 상담할 때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즉시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9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저축을 버리고 기쁨 없는 소비를 멈추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꿈을 미루지 말고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부정적인 정보에 중독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무한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곧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진실 말이에요. 60세 이후의 삶은 더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더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삶입니다. 더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요.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기준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미뤘던 여행을 예약할 것이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 것이고, 누군가는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놓아버리고 싶은 것, 시작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방법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진짜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